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남 3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TV나 언론 매체의 한 이슈는 바로 한남 3구역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제 아는 분이 이 근처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며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철저한 제재와 칼을 들 것이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후폭풍은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민감한 국민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광풍을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들의 고민을 덜어줄지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중요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남 3구역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건설사, 그러니까 조합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불법적인 이득이 있다는 의심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말이냐고 하실 텐데요. 그냥 간단히 TV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그냥 말씀드리면요.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조합과 건설사가 이익이 돌아갈 거예요. 재개발이 들어가면 귀에 솔깃한 제안들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조합원들에게도 좋겠지만 그로 인해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강남권과 같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야기실 겁니다. 그로 인해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테고요. 고스란히 건설사, 조합원들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의혹 때문이죠. 당연히 조합원들보단 그 조합에 있는 윗분들이겠죠. 그로 인해 초반에 말씀드린 거지만 정부 관계처가 칼을 빼든 만큼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혹들로 인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이 현장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요. 그리고 조합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건설사와 조합원은 이에 대응하겠지만 또 어떻게 나올지도 참 궁금하네요. 당연히 입찰 무효 결정은 조합선에 달렸지만 만약 시공사 선정을 강공으로 밀어붙인다면은 조합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는 강경의 입장이라서 이것 또한 골치가 아플 겁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보아온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은 거의 사고가 없이 깨끗하게 진행된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갖겠죠. 근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쪽 저쪽에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에 눈에 멀어서 선량한 조합원들을 희생시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당연히 가죠. 정부가 이런 시공사 선정 과정에 개입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국민들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당연히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틈틈이 말씀드렸지만 국민에게 좋습니다. 당연히 가져갈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 그 동네의 집값, 다른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면 이것을 본받을 테니까요.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일들이 향후 어떤 역사로 기억될지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국토부는 한남 3구역 재개발에 앞서 강남 4개 22개 동,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5개 동,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고분양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로 고분양가와 그로 인해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겠죠.
뭐 전문가들이야 너무 지나치게 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어설픈 규제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뭐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뭐 부동산 뉴스를 찾아보는 저로서는 뭐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뭐 좋게 이야기하는 언론도 없고, 뭐 그들 또한 기득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걱정돼서 하는 걸까요? 지난 정부 10년 동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뭐 그때 부동산 경기로 10년을 뒤흔들어 놓았잖아요. 뭐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서민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현장에서 왜곡된 정보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부동산 경기 흥행으로 덮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부동산 경기로 인해 뭐 이득을 본 사람은 뭐 이분들, 그리고 뭐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큰 업체들만 이득을 받겠죠. 뭐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분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뭐 이득을 받겠지만, 저는 그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만 이득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제 업계에서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모임을 나가게 되면 뭐 요즘은 부동산 제재가 좀 심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나라가 건강해야 고록 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3,000%로 빠졌는데 다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한남 3구역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뭐 정부의 제재는 확실해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결과가 꼭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들의 엄청난 견제가 온다고 해도 말이죠. 얼마 전 일본과의 싸움에서도 멋지게 이기고 있는 정부를 저는 믿습니다. 한 교수분의 말씀을 빌리면 한남 3구역은 시공사들의 과잉 경쟁으로 심해서 질서를 바로 뭐 잡을 필요는 있다고 하면서, 다만 계속해서 정부가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시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에는 공급이 위축되니까 뭐 공급이 좀 떨어지겠죠. 뭐 이는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언론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규제를 잡을 필요는 있는데 너무 압박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규제하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시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교수님. 오늘 한남 3구역이 조합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불법 수주 논란이 일어나니 수정을 해서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재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바꿀 건지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리고 예정되었던 건설 3사 합동 설명회는 당연히 취소되었고요. 뭐 몇 분만 불었다고 합니다. 그 건설사 세 군데는 현대건설, GS, 대림산업 다 대기업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올지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뭐 저희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동안 편안히 잘 두셨죠? 아직 이제 좀 더 투명하게 좀 갑시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대로 밀어붙이면 뭐 조합 또한 뭐 조사가 들어갈 테니, 뭐 만약에 깨끗하다고 하면 뭐 밀어붙이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시공사 선정 방식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총회 한 번에 뭐 바뀌는 당연히 힘들 테니까 아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던 재개발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뭐 혹여나 입찰 제한 수정 방안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좀 짧아질 거예요.
아마 이런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은 몇 세대가 들어올 건가, 뭐 사업비는 얼마인가, 공사비는 얼마인가 궁금하시잖아요. 도표를 보면 뭐 사업비하고 공사비는 나와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요, 약 17만 7천 평이고요. 분양 가구 수는 4,940가구, 임대는 876가구, 총 5,816가구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조고요. 공사비만 2조 원입니다. 그럼 이권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니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오죽하면 정부가 제재가 들어갔을까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뭐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재개발 붐이 시작된 게 언제였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겠죠? 제가 중개업을 시작하고 알게 된 게 바로 재개발이었어요. 그게 한 16년, 17년 지났네요. 그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입니다. 서민들을 들뜨게 했던 게 바로 재개발이었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지분을 사고 재개발만 되면 로또가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개발은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살 곳을 잃어 점차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뭐 대출이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와 대출을 함께 줄 수밖에 없습니다. 떠안는 거죠. 다들 알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을 들어볼게요. 그렇고 당연히 지분이 많으면 뭐 대출이 없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왕십리는 한남동처럼 뭐 언덕배기에 집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즉 단독주택에 적게는 뭐 5세대씩 살던가 뭐 많게는 10세대씩 넘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은 세대수가 산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그 많은 임차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4,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한다면 그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던 세대수는 최소 1만 세대는 넘을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외곽으로 계속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렇게 암만 화려했던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서울은 점차 아파트촌으로 변해갔어요. 건설사 회장 출신이라 이 재개발이 얼마나 큰 돈이 드는지 알고 있던 이 사람은 그렇게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 아파트를 짓지 않고 애것을 그대로 놔두고 정비사업으로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뭐 집들이 흉물이라 아파트가 더 낫겠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 말고요. 정비를 통해 애것을 살리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지역이라면 그것을 탈바꿈했다면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오로지 집 한 채 갖는 게 꿈이라 집이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내 옆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는 물려주고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설사, 시행사 등 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로 인해 빚에 눌린 삶을 살던가 아니면 부의 대물림을 받던가 그로 인해서 결혼과 아이를 낳지 않는 각박한 세상으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분양하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하루 방문객 중 30대는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지역이 뭐 서울이니까 요즘 뭐 10억대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를 앞세워 오지 않은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집이 없어서 여기 오겠어요? 당연히 여러 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 개념으로 돈이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반면 주위 친구 부부들을 보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뭐 대출 안 받은 친구들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이들 사교육비가 있으니까 뭐 모델하우스로 가는 거는 엄두도 나지도 않고요. 그나마 집값이 오르니까 좀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남 재개발이 뭐 변경되겠습니까? 저 또한 그적집을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들처럼 아파트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면 이쪽 전문가들, 뭐 정부 관계처들,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살고 서민들과 심도 높은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가 뭔데 왜 내 재산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할 수 있어요. 전 저만이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4, 50대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걱정을 했습니까? 옆집이 숟가락 몇 개인지 알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각박하고 이기적인 시대를 계속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저는 한난 재개발 논란을 보며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 봅니다. 좀 더 좋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꿈을 꾼 자만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세요.